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문제를 갖고 또 윤리위 제소와 함께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시각은 이준석 당대표가 정상적인 당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를 위해서 투입된 세작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 변호사의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제명돼야만이 정상적으로 선대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작이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작이란 그런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서 경쟁 또는 대립 혹은 적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나 존재를 우리가 한때 묶어서 세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세작 같은 존재, 세작 같은 사람, 혹은 세작을 놓다라는 그런 표현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월 29일 날 수요일 날 오후 12시 무렵에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11시 반에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윤리제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저는 신청 대리인 자격으로 함께하고 신청한 대표로서는 김세희, 김소연, 이경민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경민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30일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제소되어서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경민 부대변인의 징계 혐의는 신지의 영입 시에 본인의 SNS에 몇 번 써다 버리면 되지라고 기재했다는 것이 바로 징계 사유입니다. 이경민 부대변인의 징계 혐의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경민 부대변인의 이번 이준석에 대한 제소 참여는 일종의 맞제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를 요망하시는 그런 기자분들께서는 국회 본관 민원실 앞으로 11시 반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을 이제 강행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이 12월 29일 날 수요일 날 오후 12시 무렵에는 또 이런 메시지를 강용석 변호사가 올렸습니다. 국회 본관 227호실 기조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획조정국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책임당원 김세희, 김소연, 이경민 외에 22,500여 명의 그런 윤리위원회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이준석 대표 윤리위 제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광경을 또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수요일 날 오후 3시 무렵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12월 29일 오후 1시 23분에 기사화된 오마이뉴스에 이준석 당대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김세희 고소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준석 씨, 대전뉴스 오나 겸 사장 겸 기자인 김기석을 시켰어. 이런 장난 그만 치시고 빨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 고소장도 안 들어봤다는데 이런 거짓 기사나 이핵관 기자들을 시켜서 작성하게 하고 정치를 아주 고약하게 못되게 배웠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책임당원 22,500명이 당신을 제명하라고 제소했습니다.
제소 신청서에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대전지검 수사 기록을 첨부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당대표의 권력을 이용해서 미리 꺼내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보고 나면은 가세현과 강용석을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은 싸그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당신의 성상납 혐의 여부가 논의된다면 변호사로서 충고하는데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부인하게 되면 내가 직접 나가서 녹취록과 동영상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거의 논고문 같은 식으로, 판결문 같은 식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세현 방송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12월 27일 날 가로세로 연구소가 2013년 그 당시면은 이준석 씨의 나이가 대략 28세 무렵이었습니다. 그 이준석 씨의 당대표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12월 27일 날 방송에서 대전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 8월 15일 날 130만 원 상당의 숙소 및 성접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는 이제 앞으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윤리위원회에서 부인하는 경우 강용석 변호사 자신이 직접 윤리위원회에 나가서 녹취록과 동영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시민 이가영님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관련 자료를 캡처해서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가 변호사 선임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또 캡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모 변호사님 전화가 왔는데 자기한테까지 선임 상담이 왔다고 합니다. 이 핵관으로부터 강용석 고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측근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변호사 선임에 관한 부분을 의논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실과 진실의 문제로 모든 것은 모아지게 됩니다. 2013년이면 이준석 당대표가 불과 28세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촐랑촐랑 대에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그렇게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구 밀어붙이는 강용석 변호사를 보니까 뭔가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좀 조신하고 정직하게 착실히 그렇게 사심을 내려놓고 일을 처리하면은 여기까지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팀장이나 또 차장이나 부장이나 상무이사나 부사장이나 사장직원을 경험해 보셨거나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지도자라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지 않고 판단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 사심이 올바른 판단을 결코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 씨의 그런 언행을 보더라도 저는 결국은 저 양반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자기의 다음 포석을 위해서 당대표를 아주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심이 가리게 되면, 눈을 가리게 되면, 귀를 가리게 되면, 입을 가리게 되면 결국은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틀 전에 실시된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는 무려 7만 8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표 사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12월 27일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바로 이준석이 한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만 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사퇴 찬성이
93%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생각이고 사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퇴 찬성이 93%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 생각에는 어중간해선에서 타협되거나 이렇게 될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깔아뭉개고 계속 당대표를 수행하든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